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GitHub 액션즈로 효율적인 배포 환경 만들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김태성입니다. 제가 첫 발표를 드로잉 IT에서 하게 되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도 양해 부탁드리며 천천히 발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업무 환경에서 불편한 점을 찾아 나만의 아이디어로 해결하는데 재미를 가지고 있는 개발자예요.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동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어디까지 자동화를 적용해 보셨나요? 보통 배포 단계에서만 사용하시거나 간단하게 빌드 테스트 정도로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구현 단계부터 배포 단계까지 자동화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기능을 구현하고 배포를 하시나요? 우리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작업 브랜치를 생성하고 기능을 구현한 뒤에 작업한 내용을 커밋해요. 그리고 코드 리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작업한 내용을 디벨롭 브랜치에 머지해요. 모든 기능을 구현한 뒤 특정 주기에 따라 릴리즈 브랜치를 생성하는데요. 릴리즈 브랜치가 생성되면 QA 과정을 거쳐요. QA 후 문제가 해결되면 앱 배포를 준비하겠죠. 앱 배포 과정에서는 릴리즈 브랜치를 메인 브랜치에 머지하고 배포용 앱을 빌드해서 플레이 콘솔에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한번 실수로 생각해 봅시다. 수동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일부 테스트를 빼먹거나 놓치는 경우도 발생해요. 그리고 개발자마다 코드 스타일이나 툴 설정이 달라 코드 머지 과정에서 디컴플릿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동으로 배포하다 보면 실수로 개발 버전 앱을 배포할 수도 있겠죠. 이건 진짜 최악의 실수일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정말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개발 생명 주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찾고 자동화를 통해 문제점들을 개선해보고자 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자동화는 서클 CI나 젠킨스 등을 이용할 수 있어요. 저는 GitHub을 통해 프로젝트를 형상 관리를 하고 있기도 하고 GitHub을 통해서 제공되는 다양한 마켓플레이스 제품들과 간편한 환경 연동의 장점 덕분에 저는 GitHub 액션즈를 사용하려고 해요.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혹시 개발 생명주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개발 생명주기, 즉 SDLC로 불리며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의 약어예요. 앞서 이야기 드린 구현, 테스트, 배포 과정은 개발 생명주기에 포함되는 과정이에요. 개발 생명주기에는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배포와 운영이 있어요. 저는 이 중에서 분석 단계와 설계 단계는 넘어가고 구현 단계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구현 단계에서는 정적 분석 검사와 유닛 테스트, 빌드 테스트에 대한 자동화가 가능해요. 테스트 단계에서는 데일리 앱 배포, 기능 테스트 앱 배포, 에피움 자동화 테스트, 유닛 테스트, 빌드 테스트에 대해 자동화가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배포 및 운영 과정에서는 마일스톤 관리, 릴리즈 브랜치 생성, 앱 배포, 릴리즈 노트 작성에 대해 자동화가 가능해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자동화 작업이 수행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개발 생명주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과 자동화를 통한 해결 방법에 대해 코드 기반으로 설명할 예정이에요. 다만 제한된 시간 내 발표를 해야 하다 보니 기본적인 문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럼 구현 단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처음으로 이야기 드릴 내용은 KT-린트예요. 네, 혹시 여러분들은 개발자마다 코드 스타일이 달라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불필요한 리뷰 과정이 생기거나 머지 과정에서 디컴플릿이 발생하거나 가독성이 떨어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문제는 KT-린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KT-린트는 코틀린 스타일 가이드를 준수하여 일관된 코드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이에요. 자, 그러면 코드를 넘어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 KT-린트 액션은 플리캐스트가 생성되거나 업데이트 될 때 트리거가 돼요.
사용된 KT 린트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된 액션 KT 린트예요. 이 액션즈는 리뷰덕과 함께 동작하여 코드 스타일 위반 사항을 PR 리뷰 형태로도 보고할 수 있고, 페이론 에러 옵션을 통해 스타일 위반이 있으면 액션에 대한 결과를 실패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적용하기가 매우 쉽죠? 앞으로 발표되는 코드들의 풀 버전은 발표 마지막에 QR코드로 다 다운받고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니 코드의 세세한 내용보다는 약간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KT 린트 도입을 통해서 코드 리뷰 과정에 불필요한 코드 스타일에 대한 리뷰 과정이 제거되었고, 그리고 코드 스타일이 달라 발생하는 기 컴플렉 문제도 해결이 되었어요. 다음으로는 유닛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테스트 코드를 수동으로 돌리며 혹시 많은 시간을 소비해 본 적 있으시지 않은가요? 그 수동으로 돌리다 보면 테스트를 누락하기도 하고 코드를 변경하고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돌리면서 시간이 허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유닛 테스트 자동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 유닛 테스트는 코드의 일관된 품질과 지속적인 통합 환경에서의 코드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사용돼요. 자, 한번 또 코드로 넘어가서 같이 살펴봐요. 이 유닛 테스트는 플리캐스트가 생성되거나 업데이트될 때, 그리고 디벨롭 브랜치의 코드가 푸시될 때마다 트리거가 동작합니다. 이 액션즈는 3개의 모듈로 나누어진 테스트를 병렬로 실행해요. 매트리스는 유닛 테스트를 병렬로 실행 가능하게 도와줍니다. 이 3가지 유닛 테스트가 모두 끝나면 각각 결과와 실행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네, 모두 다 유닛 테스트가 성공하였네요. 유닛 테스트를 자동화함으로써 지긋지긋한 반복 작업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비용 효율성도 높아졌죠. 자, 마지막으로 구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빌드 테스트 문제에 대해 한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유닛 테스트와 비슷하게 릴리즈 버전과 디버그 버전이 정상적으로 빌드가 되는지 혹시 매번 확인하시지 않으신가요? 특히 릴리즈 버전은 빌드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빌드 검사 자동화는 여러분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자동화 프로세스예요. 자, 한번 코드를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빌드 검사 액션은 플리캐스트가 생성되거나 업데이트될 때, 그리고 디벨롭 브랜치에 코드가 푸시될 때 트리거가 됩니다. 릴리즈와 디버그 빌드를 매트릭스로 병렬 처리하였어요. 빌드 검사도 유닛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각각 성공 여부와 빌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유닛 테스트와 매우 유사하죠? 빌드 검사 또한 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은 효과들을 누리실 수가 있어요. 구현 단계는 여기까지 소개하고, 이제는 테스트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동화에 대해 설명드려 볼게요. 개발 생명주기 기억하시죠? 저는 SDLC의 테스트 부분을 액션즈와 함께 다시 또 설명드려 볼게요. 기택으로는 어떤 것을 자동화할 수 있을까요? 혹시 디벨롭이나 특정 브랜치를 기준으로 QA 분들에게 테스트 버전을 전달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손쉽게 기택으로 빌드 파일을 생성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해요. 코드 부분으로 넘어가서 한번 또 살펴봅시다. 이 기태그 액션즈는 태그 이름이 프리뷰 형태로 푸시되면 트리거가 동작해요. 트리거가 되면 빌드, APK 파일 업로드, 파일 압축 과정으로 진행돼요. 빌드 과정에서는 앱을 빌드하고 APK 파일을 찾아 업로드 아티팩트를 이용해서 APK 파일을 업로드해요. 빌드 과정이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다음 단계인 파일 압축 과정으로 시작해요. 압축 과정에서는 업로드된 APK 파일을 모두 다운로드 받아요. 그리고 폴더를 만들어 APK 파일만 옮겨서 압축을 진행해요. 압축된 파일을 다시 업로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압축된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후 슬랙에도 파일을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태그 빌드 자동화를 통해 QA 테스트용 앱 빌드 파일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었고, 빌드 파일을 만들어지는 동안 다른 작업을 해서 작업 효율성도 올라갔어요. 다음은 PR 과정에서 커멘트로 빌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려 보려고 해요. 기태그 빌드와 유사합니다. 코드 리뷰 과정에서 같이 작업한 동료가 개발자 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기태그가 아닌 PR장에서 바로 빌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액션입니다. 자, 그러면 PR 과정에서 커멘트를 통해 간단하게 테스트용 빌드 파일을 뽑아볼까요? 코드 부분으로 넘어가서 같이 살펴봐요. 이 액션즈는 PR에서 댓글을 작성하면 실행돼요. 여기서 보이는 그레드홀은 저희가 릴리즈 버전과 디버그 버전을 빌드하도록 커스텀된 그레드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멘트 빌드는 크게 파서 커멘트랑 부분과 빌드 과정으로 진행돼요. 파스 커멘트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댓글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댓글로 무엇을 입력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인풋에 커멘트의 바디 값을 한번 넘겨보도록 해볼게요. 입력한 댓글이 정상적으로 인풋에 저장이 되었네요. 그 다음 입력한 값을 분석해야 돼요. 입력한 결과값을 통해 우리가 실행해야 하는 그레드 커맨드는 어셈블 디버그와 어셈블 릴리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계산된 결과값을 파스 커멘트에 아웃풋으로 전달했어요. 파스 커멘트 단계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었네요. 이제 빌드 과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빌드 과정에서는 앞서 파스 커멘트로부터 받아온 그레들 커맨드 값을 가지고 병렬로 빌드 작업이 생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디버그, 릴리즈 빌드가 성공적으로 생성이 되었네요. 빌드 과정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기태그 빌드와 유사한데요. 앱 빌드, APK 파일 업로드, PR 커멘트 작성 순으로 진행이 돼요. 빌드 과정에서는 팔스 커멘트로부터 전달받은 그레들 커맨드 값을 통해 빌드를 해요. 업로드 과정에서는 빌드된 APK 파일을 찾고 업로드 아티팩트를 이용해서 APK 파일을 업로드해요. 댓글 작성 과정은 업로드 아티팩트로부터 다운로드가 가능한 URL을 전달받아 PR 커멘트로 작성해요. 이렇게 APK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되어서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PR 커멘트를 통해 PR 리뷰 도중 손쉽게 빌드 파일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어요. 기태그와 PR 커멘트를 잘 활용한다면 다른 작업을 병행하면서 리소스를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테스트 단계에서 자동화할 수 있는 파이어베이스 FF4에 대해 알아봐요. 혹시 데일리로 QA 매니저나 엔지니어 분이 테스트를 진행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이런 상황에서 최신 빌드를 기준으로 사람이 매일 전달하는 것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희는 이 부분을 자동화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저희는 여러 가지 앱 공유가 가능한 서드파티를 많이 이용했었는데요. 파이어베이스 FF4와 앱센터를 운영했었어요. 현재는 파이어베이스 FF4만 사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코드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 액션지는 디벨롭 브랜치에 코드가 푸시될 때마다 트리거 됩니다. 필요하다면 스케줄을 통해 데일리 빌드도 가능해요. 이벤트가 트리거되면 기존 빌드 공유 방식들처럼 빌드를 하고 APK 파일을 찾아 업로드하는 과정을 거쳐요. 빌드 과정에서는 파이어베이스 FF4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앱을 빌드해요. 저는 테스트를 위해서 디버그 빌드를 하였지만 릴리즈 빌드도 가능하고 앱 번들도 지원해요. 빌드가 완료되면 APK 파일의 위치를 찾아요. 그 후 파이어베이스 인증서 정보를 GitHub 시크릿을 이용해서 가져오고 파이어베이스 FF4에 APK 파일을 전달해요.
파이어베이스 FF4에 정상적으로 APK 파일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발표에 사용된 모든 코드는 발표 마지막에 QR코드로 제공될 예정이에요. 파이어베이스 FF4에 대해서는 이제 파이어베이스 FF4에 대한 자세한 옵션과 내부 동작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해요. 파이어베이스 FF4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테스터가 등록도 가능하고, 그리고 출시 버전 히스토리를 통해서 여러 버전을 쉽게 테스트도 할 수 있어요. 이로써 테스트 단계에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마쳤어요. 마지막 단계인 배포 단계로 넘어가 봐요. 배포 단계에서는 마일스톤 생성, 릴리즈 브랜치 생성, FF4, 릴리즈 노트 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사실 여기가 제일 핵심입니다. 혹시 수동으로 기세 마일스톤을 생성해서 관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일스톤 생성을 자동화하여 작업을 추적하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긴 마일스톤을 쓰시는 곳도 있고 안 쓰시는 곳도 있어서 이 부분은 맞춰서 들어주시면 좋아요. 저희는 마일스톤 관리가 없었을 때 배포 때마다 어떤 것들이 포함되지 살펴보면서 기능과 포함되는지 PR들을 찾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GitHub 안에서 배포 일정을 명확히 파악하는데 한눈에 보이지 않아서 지라 등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배포된지 매일같이 확인해야 됐어요. 그래서 Git 마일스톤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수동 생성이 아닌 자동 생성을 통해 작업을 추적하고 프로젝트를 관리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코드 부분을 넘어가서 같이 살펴봐요. 이 액션지는 매주 자동으로 실행돼요. 이거는 저희의 주기에 맞춰서 실행되니 이 부분은 옵션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2주마다 실행된 게 한다거나 뭐 매일마다 실행할 수도 있겠죠. 마일스톤의 생성 주기는 데이터 함수를 통해 조절할 수가 있어요. 저는 4주 정도로 한번 설정해봤습니다. 계산된 연도 정보와 주차 정보를 이용해서 마일스톤에 표시될 앱 버전과 목표 배포일을 계산해봤어요. 저희는 연도, 주차, 빌드 넘버 형태로 시멘틱 버저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 GitHub API를 이용해서 마일스톤을 직접 생성했어요. 마일스톤의 이름은 앱 버전과 동일하게 작업했어요. 자, 24점, 25.0 버전 마일스톤이 생겼네요. 혹시 잘 보이시나요? 배포 버전도 보이고 목표 배포일도 보이고 현재 어디까지 되었는지 작업에 대한 진척도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일스톤은 Git을 통해 관리할 수도 있지만 지라 등을 이용해서도 진행이 가능해요. 액션주로 각 플랫폼 API를 직접 호출하면서 저희처럼 자동화를 적용하신다면 굉장히 용이하실 거예요. 마일스톤이 생성된 이후 이제 배포 시기에 맞춰 준비를 해야겠죠. 한번 릴리즈 브랜치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합시다. 릴리즈 브랜치 생성을 사람이 수동으로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특히 배포 트레인 형태로 운영하신 곳들은 꼭 기차가 연착되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릴리즈 브랜치 생성 과정을 어떻게 자동화했는지 한번 코드 부분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해요. 릴리즈 브랜치는 배포 주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생성되게 되어 있어요. 릴리즈 브랜치는 간단해요. 릴리즈 브랜치를 생성하고 앱 버전을 규칙에 맞게 업데이트를 해요. 릴리즈 브랜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봐볼까요? 처음에는 다음 정기 배포에 대한 버전을 계산해요. 1주 단위로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릴리즈 브랜치에 대한 명칭을 만들어요. 저희는 앱 버전 규칙에 맞춰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칭대로 브랜치를 생성했어요. 이 부분은 회사에 따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의 규칙에 따라 버전을 업데이트 해주고 있어요. 코드 설명이 간단한데 풀 버전은 발표가 끝나고 QR코드 형태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좋을 것 볼 수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를 통해서 규칙적으로 릴리즈 브랜치를 생성할 수도 있었고 사람이 이존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휴먼 에러도 모두 제거하였어요. 릴리즈 브랜치 생성 이후 QA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배포가 진행되겠죠. 저희는 배포가 진행될 때 최종적으로 린트 검사를 하도록 했어요. 저희는 이 린트를 통해서 미번역 문구를 어떻게 검사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글로벌 서비스에서 미번역 문구가 노출되거나 접근성 동작 검사가 되지 않아 CS가 오기도 하며 하드코딩된 문구들이 노출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알기 위해 배포 전 린트 검사를 통해서 자동화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코드 부분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해요. 이 액션즈는 쉽게 호출할 수 있도록 컴포짓 액션으로 구성했어요. 저희는 주로 미번역 부분을 검사하는데요. 안드로이드 린트를 이용하고 있어요. 안드로이드 린트 검사는 결과 파일을 생성하는데 이를 통해서 린트 규칙에 위배되는 문제점들을 찾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드코딩, 접근성, 미번역 등 말이죠. 추가적으로 특정 린트 규칙에 대해 심각도를 페이탈로 설정하게 되면 규칙에 위반되었을 때 빌드가 실패되게 제한할 수도 있어요. 검사 자체는 간단해서 추후 공개할 코드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린트 검사는 미번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하는 만큼 현재 회사에 맞춰서 옵션들을 설정하고 에러 형태로 만드셔서 관리하시면 사전에 문제점들을 검출할 수 있을 거예요. 배포 단계죠. 이제 제일 핵심입니다. 앱 배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빌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개발자마다 다양한 개발 환경에 의해 빌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도 할 수도 있겠죠. 아까 디버그 버전의 앱을 배포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일관된 배포 환경을 제공하고 자동화하여 인적 오류를 없애고자 앱 배포를 자동화하기로 결심했어요. 자, 코드로 넘어가 보시죠. 앱 배포는 메인에 머지될 때 실행되어요. 앱 배포는 마켓플레이스에 제공되는 배포 액션들을 활용하였어요. 모두 구현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것처럼 잘 되어 있는 걸 사용한다면 매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배포를 위해 빌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앱 번들로 빌드해요. 그 다음에 빌드된 앱을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된 앱 배포 기능을 통해 배포를 진행해요. 배포 액션즈는 다양한 옵션이 있어서 각 회사에 맞춰 옵션을 수정하여서 배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옵션은 다음과 같이 있어요. 사실 보셔도 좀 어렵긴 하겠지만 발표 마지막에 QR코드로 공개되는 코드들과 배포 액션즈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옵션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같이 확인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앱 배포 자동화는 CI/CD 파이프라인의 핵심 요소로 코드 변경이 있을 때마다 자동으로 테스트와 배포가 이루어져 개발 주기를 단축하고 빠르고 안정적인 릴리즈가 가능하게 해주죠. 이를 구축하여서 위의 문제점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파이프라인까지 구축하게 되었네요. 배포 이후에는 사실 릴리즈 노트도 작성해야 돼요. 릴리즈 노트 또한 수동이 아닌 자동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릴리즈 노트 또한 사람이 만들게 되면 규격화하기도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며 누락시키면 변경사항도 추적이 어려울 거예요. 자동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코드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해요. 규격화된 릴리즈 노트를 작성하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규격 포맷을 맞추기 위해 규칙을 야물 파일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릴리즈 노트 자동 생성 또한 액션즈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릴리즈 노트 자동 생성 액션지는 메인에 코드가 푸시되면 트리거 되도록 구성하였어요. 트리거가 되면 앱 버전을 가져오고 릴리즈 노트를 생성하고 마일스톤을 닫는 과정을 거쳐요. 시간 관계상 QR을 통해 공개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이번 발표에서 생략해 보도록 할게요. 다루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자동화가 가능한 것들은 다양한 것들이 있으며 저희가 적용한 것들은 알려드린 것보다 꽤 많아 하나씩 바로 뒤에 나올 QR코드를 통해 공유를 해보고자 해요. 앞서서 계속 설명드렸지만 풀버전 코드는 QR코드를 통해서 모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질문이나 더 논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GitHub 이슈를 통해 연락주세요. 제가 꼼꼼히 체크해서 열심히 달아드리고 같이 만들어 보기도 해볼게요. QR코드 한번 열심히 찍어주시고 스타트 부탁드립니다. 뒷장도 QR코드가 있어서 넘겨볼게요. 미흡하지만 똑같은 QR코드예요. 미흡하지만 오늘 발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